네, 고개를 숙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한상공회의소 통계 자료를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을 대통령이 질타한 이후에 오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나서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상인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저렇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지난 3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 보고서를 인용해서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순유출이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자료를 낸 겁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이 틀린 거하고 지금 질타를 하고 오늘 또 특별 감사를 진행하겠다. 여기는 사실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뒷부분은 과도하다. 민간단체에서 이렇게까지 개입할 근거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게 통계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상속세 부담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외국으로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귀결을 지었는데 거기서 인용한 통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래서 원래 반박, 재반박 해가지고 무엇이 맞는지를 가리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은 틀린 주장도 의미가 있다. 그걸 막으면 안 된다. 왜냐? 맞는 주장이 왜 맞는지를 드러내니까. 근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의적 가짜뉴스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해버리셨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고 그냥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발언이 셌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오늘 장관이 나서가지고 특별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가이드라인이 서버린 셈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인용할 수도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라거나 그 데이터의 내용을 빼더라도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결론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민간단체가 굉장히 억압을 받습니다. 이게 흡사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해산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 내렸던 거를 떠오르게 하거든요. 민간 영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무관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은 해두었지만 그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민간 영역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거의 잘 안 쓰는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지금 개입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입틀막이 되거나 논증을 통해 가지고 가려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힘으로 누른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너무 셌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대한상의가 여러 번 이제 사과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김정관 장관 앞에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일단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된 전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성취훈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재발 방지에 좀 나서겠다라고까지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감사까지 나설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글쎄 대한상의 전체를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왜 이 정도 대한상의 정도 되는 단체가 왜 이 정도의 보도자료도 걸러내지 못했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말씀하십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경제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상의에서 뭔가 발표했다, 뭔가 보도자료를 냈다, 뭔가 입장을 냈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허술한 가짜 근거가 부실한 자료들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대한상공회의는 이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은 이해 당사자잖아요. 이 상속세가 내려가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입니까? 아니죠. 다 대한상공회의에 적혀 있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뭔가 상속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근거가 부실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상속세를 높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지금 실제 통계와 비교해보니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2,400명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연평균 한 3년 동안 139명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서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한 상의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재발 방지나 이런 걸 약속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더라도 딱 그 부분에 관해서만 국한돼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도의 감사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말로 하면 될 일을 그냥 몽둥이로 패는 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더군다나 과하게 생각되시는군요. 또 지금 대통령하고 뭐 장관이 나서서 할 문제입니까 이게? 예. 왜냐하면 상속세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논의될 사안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상속세가요 세계적으로 한 두 번째가 많아요. 예. 50%가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일 경우 60%고,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상속세 10조 원 넘게 지금 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업이 개인적인 소유는 개인적일 수 있지만 거기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세가 부담이 돼서 아예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거나 예. 그다음에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실제 피해자는 누구죠? 그게 고용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을 유지할 경우에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낮춰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뭐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들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야지,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논쟁과는 또 다른 문제로 어쨌든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2,400명까지는 아니었는데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다. 이게 좀 핵심 같긴 한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대한 상해에서 낸 이 네. 보고서 제목이 상속세 부담의 자산과 유출 세계 4위, 납부 방식 개선 현실적인 방법. 그런데 막상 그 영국의 보고서에는 상속세 얘기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야당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속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여당에서도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팩트로 가지고 얘기를 꺼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통령을 또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댓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실력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네, 이부진 사장의 아들 노래 같이 들으신 것 같네요. 회장님의 씀씀이는 남다르네. 선우영녀 씨에게 50년 전에 500만 원을 쾌척한 이병철 회장 댓글이었습니다. 티켓팅 도전 제발 내 자리 있게 해주세요. 네,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9월에 있다고 하는데 다들 티켓팅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천 갈등 진짜 맞나 보다. 이번에는 좀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혐의가 13개인데 지금 소환을 한다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 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댓글 모두 확인해 봤고요.